안녕하십니까. 뉴스 채움의 오근수입니다. 네, 시간이 좀 늦었는데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이빠른 소리들을 다시 조금 이제 제가 전하고자 했던 내용들 핵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요약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이렇게 다니면서 주변 분들에게 오근수 TV가 있다, 또 뉴스 체험이라는 언론사가 있다, 이 공주에 그렇게 좀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꼭 알람 설정, 이 구독 버튼 옆에나 뒤 밑에 보면은 종 표시가 있습니다. 종 표시 그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또 늦으면 이틀에 한 번 정도 영상이 업로드 되는데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언론사의 논조대로 제가 지금 이빠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빠른 소리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게 어제 녹화를 해서 오늘 업로드한 영상인데요. 강제징용 공개 토론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강제징용이라는 거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인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일본인이 어떤 전쟁의 뭐 공사나 전쟁 자원을 만드는데 또는 어떤 공사를 하는데 동원을 한 거예요. 그 동원을 할 때는 우리나라의 이제 면장급이죠. 면장급들이 많이 동네마다 홍보를 하고 또 군자금을 만들어 대고 뭐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까지 모집을 해가지고 그 뭐 영화에 보면은 거짓말 해가지고 보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나온 얘기고 저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은 못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113만에서 46만 정도 되는 인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뭐 초등학생까지 동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1944년에는 여자 정신대 근무령을 발표하면서 이제 더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뭐 공사가 끝나면 기밀유지라는 이제 핑계를 대고 그 조선인들, 거기서 이제 공사를 했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해서 뭐 타국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을 거기다가 모두 모아놓고 기밀유지, 너희들이 여기에 공사를 했는데 이 기밀을 가지고 나가면 적들에게 이게 전파가 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 핑계일 수도 있죠. 이유를 어쨌든 그렇게 되고 학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요 뭐 포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요게 이제 강제징용 손배금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일단 강제징용 당하셨던 분들이 소송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났는데, 일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는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해서 그 자금으로 손배금을 처리하겠다. 그리고 이제 유가족이랑 이제 관련되신 분들은 일본의 사과를 가장 첫 번째로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사과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제 손배금으로 넘어가면 손배금도 우리나라 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운영을 하는 이 이제 어떤 후원 차원의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서 그 기부금으로 그 유가족들에게 하겠다. 그럼 아니,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고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일로 인해서 일본에 요청을 한 거고, 일본에서 줘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어떤 기부금이나 뭐 재단 후원금 그런 걸로 손배금 처리를 하자, 이게 삼자가 주는 거다, 이렇게 뭐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죠.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기사는 기사대로 다들 아실 건데 아마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공주부여 청양의 국회의원님이시고 현재 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여야 무슨 이제 교류회인가요? 국회의원 어떤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이제 수장이기도 한 걸로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줄탁 동시 정진석 국회의원님께서 줄탁 동시라는 말을 했어요. 줄탁 동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도를 보면서 뜻은 이렇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그러니까 어미가 밖에서 이제 부리로 그 달걀을 쫭니다. 그리고 병아리도 안에서 밖에 들어 나오려고 그 막과 그 이제 껍질을 깨죠. 그걸 두고 줄탁 동시라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안팎에서 도와서 어떤 일을 원활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처리를 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 손배금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줘야 되고 사과는 없고 그럼 이 일이 일본에 굉장히 우리는 일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인정을 받고 일본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보상을 받고 또 그 사과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줄탁동시라는 말이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해됐냐면 일본은 밖에서 우리나라를 압박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어떤 친일 세력, 우호적인 이제 일본의 우호적인 세력이 또 그 일을 안전하고 빠르게 일본 편을 들으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안팎으로 도와서 이 일을 빨리 국면을 수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에요. 이게 제 생각인데 어쨌든 그렇게 들렸다라는 걸 입 바른 소리로 한번 제 생각을 표현을 해봤고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얘기를 한 건데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이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우리나라 뭐 이렇게 잘못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슨 죄고 그 기부금이 무슨 그리고 이 돈 받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보면 일단 사과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합법적인 일이었다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안 주려고 하겠죠.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돈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사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일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렇게 처리가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난리가 나야 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난리가 났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벌써 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도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일 처리가 이렇게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당사자분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겠습니까? 어쨌든 전 줄탁동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일본 편에서 일처리를 해야 될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 오늘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의 도시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거는 좀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공주시청에서 민선 7기 당시에 4대 무상교육을 실천을 했어요. 4대 무상교육이 뭐냐? 무상교육, 그러니까 수업료를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무상교복, 교복을 입학할 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뭐 요새 이제 무상급식이 거의 대중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렇게 4가지. 요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월에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월에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방송을 할 때 뭐 이걸 실효성이 있네 없네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일단은 돈이 나왔으니까 아마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4가지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4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선 8기가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또 한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입학하는 이제 올해죠. 23년 입학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2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무상으로, 이제 무상은 뭐 무상이죠. 이것도 지원이 나가니까요. 체육복 또는 생활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교육의 도시. 4대 무상교육을 할 때만 해도 이 뉴스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파격적이다. 전국에 이렇게 4개 정도 무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 중소도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국에서도 최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공주시는 5개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뭐 타 지역이나 뭐 세종 포함해서 다른 도시에 계신 학부모님들에게 자랑을 해도 됩니다. 야, 우리 공주시는 아이들 이제 학교 잘 다니고 좀 더 이제 무상 이렇게 책임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5가지 지원할 교육의 도시다. 이렇게 무상 교육, 무상 교복, 무상 급식, 무상 대중교통, 무상 체육복 이렇게 5개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도시다라고 요 얘기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현재 제가 요 3번째 얘기는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이 시정 비전이죠. 요 비전을 찾아보면서 이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취지에 맞게 그럼 공주시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에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뭐 단체장이나 아니면은 시의원 뭐 이제 그렇죠, 지자체 의원님들 아니면 단체장님 아니면은 이제 광역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보기엔 여기 시민이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떤 걸 원할 때 가장 강하게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달고 또 시위를 하죠. 첫 번째는 이제 현수막을 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민선 8기가 작년 이제 7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처음에 그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불합리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뉴스 보도로도 나오고, 어떤 단체에서 기고문을 통해서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고유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제 임명을 하셨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좀 이런 걸 보면서 물론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고유의 권한으로 일 처리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까지 본인의 고유의 권한을 밀어붙이면서 쓰는 경우가 있나? 좀 이렇게 좀 이거 좀 낯선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좀 찾아보던 중에 2022년 7월 1일 날 최원철 시장님께서 취임식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어느 때보다 강한 추진력과 실천으로 일하는 시정이 될 거다라는 걸 강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 요걸 강조하시는 걸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럼 본인의 이제 시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시정 발전을 위해서는 추진력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이게 좀 낯설다. 왜 그러냐면 보통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막 현수막이 나붙고, 뭐 중학동도 그렇습니다. 중학동도 기존의 면장을, 아니 면장이라고 해, 기존의 동장을 한 번 더 임명을 해달라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이제 계약 해지를 했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현수막이 나붙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고유의 권한을 이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가서 설득하고 좀 한번 잘 지켜봐 달라 뭐 이 정도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통상적인데, 좀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서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요런 뜻이 있고 요런 목표가 있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 다만 이제 거기서 좀 걱정이 돼서 좀 그 추진력을 발휘할 때 소통이나 이제 공정 또는 투명함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덧붙여 봤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니까 강하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장님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 일을 완성함으로써 행복한 시민들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행복한 시민이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행복하냐, 어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색깔로 행복하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니까요. 일부 색깔로 행복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나오냐, 아니면 골고루 전체적으로 공주 시민이 행복해지느냐, 아니면은 뭐 누구 곁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특별한 시민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본인들이 자칭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만 행복해질 거냐,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다. 어쨌든 시장님은 강한 추진력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밀어붙이시겠다. 그리고 그걸 완성해서 행복한 시민이 많이 생길 수, 시민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잘 좀 더 지켜보고, 요거는 제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사 분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공주페이가 감소가 됐죠. 공주페이가 작년에 여러 가지 22년도 초죠. 22년도 초니까 21년 말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시 예산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드는 거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역사랑 화폐 예산이 기존에 처음 지원했던 것보다 이제 다소 좀 줄어든다. 요거는 이제 맨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당시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처음에는 절반 정도 지원을 해주고 이후부터는 순차적으로 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을 조금씩 이제 줄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발행액은 시 지자체마다 요 지역사랑화폐 발행액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가맹점들은 계속 늘어나죠. 늘어나는 겁니다. 왜? 이 지역사랑화폐는 할인 혜택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일 상품을 사듯이 우리가 보통 이제 10% 중소도시들은 10% 지원해 주는 게 대중적이었고, 광역시들은 5%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대중적이었는데, 어쨌든 10% 정도 지원을 해주면 10만 원을
충전을 하면 10,000원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사용할 만하죠. 예, 그래서 이제 발행액 수가 더 늘어나는 데다가 휘파람이라는 지역 이제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배달 앱이 있는데 그 앱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어떤 쿠폰도 붙여주고 하니까 할인율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액도 많아지고 또 사용하는 시민들도 훨씬 더 많아졌죠. 공주 시민이 10만 명 정도, 10만 뭐 몇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공주페이 가입자는 14만 명이니까 타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공주페이 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예, 그런 형태였는데 다시 얘기를 거꾸로 올라가서 21년도 초부터 국비가 줄어드니까 요걸 이제 줄이냐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22년도 그 김정석 전 시장님은 요거 운영은 해야 된다. 10% 유지하고 한도까지 유지를 하자. 그때도 이제 6%, 7% 뭐 얘기가 막 나왔었어요. 6% 지원해주냐, 7% 지원해주냐. 저도 공주페이를 쓰는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도 그냥 10%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 상권들이 지역 어쨌든 내수 시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가 되면 그러니까 공주에 와서 장사하기 좋은 도시가 된다. 공주시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좀 더 활성화해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계속 했고 또 이제 김정섭 전 시장님이나 아니면 공주시 의회에 계신 분들도 최대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는 한도 100만 원에 할인율 10%, 그러니까 지원금 10%죠.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어쨌든 국회에서 완전히 뭐 정부에서부터 삭감을 한다고 했어요. 정부에서 지역사랑 화폐는 삭감을 한다. 근데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된 게 선거 전이잖아요. 작년 3월 달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재난지원금 600만 원을 줬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한테,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600만 원을 줬는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런 지원금, 국민들이나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지원금이나 할인 혜택을 계속 유지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오더니 그냥 줄여버렸어요. 네, 완전히 뭐 예산을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쨌든 다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만들어낸 거죠. 전체를 다 살리진 못했고 일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뭐 일부 이제 나눠가지고 시 지자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한도는 공주시 유지를 했습니다. 100만 원. 예, 원래는 초안은 정부에서 이제 예산 삭감하면서 또 국비도 없다고 하고 해서 요거를 한도도 60%로 줄이고 할인율도 줄여야겠다라고 이제 초안을 잡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 거죠. 요게 이제 월 한도 100만 원 유지하고 또 공주시도 할인율 5% 정도 어쨌든 5%는 줄어들었습니다만 5% 정도 유지를 한다. 뭐 대전 같은 데는 아예 이제 없어졌습니다. 온통대전인데 온통대전 기사를 보니까 대전은 없어졌다. 네, 할인율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전시 뭐 보도자료를 보니까 대전에서는 어떤 때나 어떤 이제 행사나 그런 시기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보도자료를 내긴 냈는데 어떻게 될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지금 전문가가 하셨겠죠. 어쨌든 그것도 기사에 난 거니까 그 전문가분이 말씀하시기에 대전에 계신 자영업자 매출이 온통대전 영향으로 매출이 30-40%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박명훈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그래도 5% 정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이탈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은 하셨죠. 예. 그런 상황이고 휘파람 이제 거의 본부장님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휘파람도 대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타격감이 있고 사용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다시 어떤 대기업의 배달 앱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수수료도 그러니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더 많이 내야 되고 배달비도 더 이제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공주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 뭐 줄이긴 했지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파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은 하셨는데 내년에는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 정부 예산에서 국민의힘은 법인세와 종부세 완화 두 가지를 챙겼다고 합니다. 뭐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금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내는 부분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요 말씀 이제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하나 전해드렸던 내용이 지방 소멸 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소도시가 77개가 있습니다. 77개 중에 18개가 소멸 위기다라고 이제 보도가 났어요. 동아일보에서 23년 1월 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도를 인용하면 그 18개 안에 공주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뉴스 기사를 보면은 뭐 웅진동 뭐 의료원 삼거리부터 중동 교차로까지 뭐 400m에 뭐 사람이 없고 뭐 학원가가 옛날에 학원가로 불렸는데 뭐 교육의 도시였는데 뭐 이렇게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학원 20여 개밖에 안 남고 명맥만 이제 겨우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형태로 공주시가 이제 발전도 안 되고 뭐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발전도 안 되고 외부로 계속 인구가 지금 현재처럼 감소가 되면 10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형태죠.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보고 송선동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선동연 신도시. 그러니까 공주가 그 내용을 이제 쭉 보면 아는데 예전부터 그 굉장히 많이 뺏겼습니다. 공주가. 뭐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이긴 했지만 어쨌든 조선 시대 때부터 백제 때는 공주가 이제 수도였고 웅진으로 그리고 고려 시대 뭐 그 조선 시대에도 공주가 가명이 있던 도시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도청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도청을 일제 강점기 때 대전으로 옮기는 겁니다. 대전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면서 그럼 막 여기 이제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여기 사시던 분들이 공주 사람들이 막 반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도청을 대전으로 왜 가냐? 대전은 그때 당시에 논밭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한밭 아닙니까? 어쨌든 대전으로 이전을 간다라고 했을 때 반발을 막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 측에서 그러면 공주에 철교를 놔주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공주에 철교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곰나루죠. 곰나루에서 배를 타고 어쨌든 천안으로 가려면 배를 띄워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금강을 왔다 갔다 지금 신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배가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그때는 또 강경에서 여기까지 그 이제 젓갈류나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들어와서 천안으로 가는 여기가 이제 물목인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큰 도시였던 겁니다. 공주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공주가 어쨌든 대전으로 도청 뺏기고 철교 놓고 그러면서 계속 모든 걸 다 뺏겨온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큰 발전이 미나리강 메우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미나리강 발전이 얼마나 큰 발전인 줄 알아? 공주가 그렇게 발전을 했던 도시야 라고 하시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예. 근데 뭐 그렇게 다 뺏긴 거예요. 미나리강이 발전되면서 그때 당시 뉴스 보도를 보고 이후에 이제 뉴스 보도를 보면 상권이 분산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시내에 집중돼 있던 상권이 어쨌든 원도심 한복판에 집중돼 있던 상권이 슬슬 분산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도시 개발하면서 신관 개발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신관 개발할 때부터 반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반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원도심 다 죽는다고. 지금 와서 원도심이 죽는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월송까지 다 개발됐는데, 그 월송에서 지금 고개 하나 넘어가면은 송산동현입니다. 그쪽까지 이제 그쪽밖에 개발할 데가 없어요. 그 어디로 개발하실 겁니까? 뭐 저쪽 우성 쪽으로? 괜찮죠. 우성 쪽으로 개발을 하셔도 좋고, 이인 쪽으로 개발을 하셔도 좋고. 근데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 세종 쪽으로 발전을 시켜서 어떤 이제 도시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하고 과약화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메타시티, 메가시티, 메가시티를 말씀을 하시죠. 충남도 전체가 이제 메가시티가 되는데 메가시티의 중심이 되자. 세종하고 대전은 충남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종에 홍성에 도청이 있죠. 그 대신에 세종에는 행정 관청들이 거의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가 조금만 더 세종 쪽으로 붙으면, 지금 대전이랑 청주, 뭐 조치원이야 세종이니까 그쪽들은 이미 그렇게 세종하고 연계해서 계속 활성화를 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공주는 왜 이러고 요걸 안 하려고 하는지.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건데, 송산동현 같은 경우에는 8,300여 세대죠. 제가 그날 이제 8,900여 세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8,300여 세대. 어쨌든 뭐 8,900여 세대 정도 뭐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주 충남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공주시에서는 거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도 뭐 도로 정도. 도로는 또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큰 공주시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혜택을 받는 겁니다. 공주가 지금까지 모두 이것저것 양보하고 뺏기고 했지만 요거는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정말 이거 공주에서 지금까지 일회 중에 가장 큰 일입니다. 대백제전 같은 거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런 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 소멸도시 2070년인가 2170년인가 그때까지 시뮬레이션을 보면 뭐 서울, 경기도, 화성 뭐 이렇게 쭉 있지만 충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세종시의 마지막까지 도시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어요. 그럼 100년 뒤에도, 70년 뒤에도, 그러니까 100년, 170년인가? 그때, 그러니까 2117년인가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까지 세종시가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이 돼도 세종시는 도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면은 세종시가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럼 바로 옆에 공주가 있습니다. 공주가 조금만 더 붙어서 뭔가 좋은 인프라를 형성하고 뭔가 더 살기 좋게 준비를 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하면 소멸위기 도시 리스트에서도 벗어나면서 조금 더 좋은 영향이 있지 않냐. 그리고 제 생각인데, 공주가 기업 유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기업 유치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구가 되지. 아침에 뭐 세종이나 어디에서 출근했다가 저녁 때 다시 빠져나가고, 그럼 그게 공주 시민입니까? 그런 분들은 공주 시민이 아닌 거예요. 기업 유치를 하면 뭐 재정 자립도나 뭐 세금이 많아지니까 그런 건 올라가겠죠.
그 인구를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인구 뭐 증가 정책 어떤 대안이 없어요. 뭐 기업을 늘리는 거 좋은데 기업 늘리면 그 기업에 출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끔 어떤 주거 형태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양쪽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 20분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40분 정도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 제 방송을 생각보다 많이 안 본다. 그래서 요런 거는 제가 뭐 이렇게 막 뭐 강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할 말은 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방송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월요일 날부터는 또 이빠른 소리 지금 이제 원고 제가 씁니다. 제가 제 생각 가지고 자료 취합해서 제가 혼자 쓰는 거니까요. 그런 거 오해는 없어지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자료 만들어 가지고 그 하루에 한 번씩 해서 280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야, 공주에 오그스TV라는 게 있어, 야, 이런 거 한번 봐야 돼 라고 주변 분들한테 설득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방송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는 뭐 이런 거 이제 할 때 뭐 몇 명 안 보겠지만 실시간도 좀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도 뭐 해보겠습니다. 뭐 방송 이렇게 하면서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즐거운 방송도 좀 웃고 떠들면서 하는 방송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저한테 어떤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좀 말씀을 댓글로라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도 제가 이제 섭외를 하려고 예전에 전화를 했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잘 섭외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나 관련되신 분들도 한번 출연을 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길 저희가 또 원하니까요. 공주에 계신 분들, 공주가 또 굉장히 보수세 아닙니까? 보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나오셔서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약간 뭐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말씀을 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유튜브니까 유튜브 뭐 저희 채널에서 제가 뭐 이 말 저 말 가려서 뭐 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 생각을 마음껏 얘기를 하는 시간을 앞으로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채움 어두운 밤에 이빠른 소리 종합편 오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